상하이 코리안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방송이 나간 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시청자들로부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유익한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던 태극기가 18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지난 8일 최영삼 총영사와 천루지의 임정청사 관장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임시정부 청사에 정중히 기증합니다. 2001년 임정청사 재개관 당시 독립기념관으로부터 기증받았던 낡고 변색된 기존의 태극기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국가보훈처와 임정청사와의 협의를 거쳐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독립기념관에서 기증한 태극기는 약 2달간의 수작업을 거쳐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태극기는 1920년대 상하이 임시의정원에 걸렸던 것으로 당시 임정 국무위원을 지냈던 김봉준 등이 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새롭게 국기를 교체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국기가 새롭게 교체되는 것은 우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중 양국이 힘을 합쳐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께서 함께 협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역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기증식에는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우리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립의 역사, 항일의 역사, 임시정부에서 100년의 꿈을 꿨습니다. 이 100년의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독립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독립을 이룰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 한중문화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인 한중 간의 민간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국 한중문화협회 이종걸 회장과 최영삼 총영사, 정용 제중국 한중문화협회 회장 등 한국과 중국의 교민과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세계 최대 e스포츠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하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난 1일 동방망이 전했습니다. 2019년 상하이 e스포츠 관련 매출은 한국 돈으로 2조 5,116억 원에 달했고 전용 게임 경기장만도 35개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미 전국 대회 중 절반 이상을 이들 경기장에서 개최하고 있는데요. 한편 상하이시는 최근 85명의 프로게이머가 소속 프로 선수로 등록되어 활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미국 쿼츠 매체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 제품을 공개했다고 1일 환구시보가 전했습니다. 제품들을 살펴보면 전기장판, 자동 접이식 우산, 게임용 조이스틱, 플라스틱 조화, 알루미늄 시판과 접시 워머, 토스터기, 비플라스틱 조화, 텀블러, 파라솔, 휴대용 라디오, 휴대용 유모차 등입니다. 이들 중국산 제품들이 해당 제품군에서 수입 비중이 9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시는 교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현재 상하이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한인타운이 밀집해 있는 민항구가 8월 1일부터 모든 공공주차장에 대하여 최소 15분 이상 무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상은 병원, 학교, 공원 등 공공주차장 및 임시주차장이 해당되는데요. 이는 올 초 민항구 공공주차장 438곳을 대상으로 무료 주차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주차장에서 무료 임시주차 시간을 3 내지 5분 또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데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에 대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국 내 한국 기업 관련 단신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중국 스촨성 충칭 5공장에서 전기자동차를 병행 생산하는 라인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LG화학이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첫 해외 생산 기지인 중국 상하이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호타이어가 부실의 진원지였던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부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스포츠 마케팅을 최초로 시작하며 본격적인 중국 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중국 진출을 위한 물밑 작업에 힘을 쏟는다는 소식인데요.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메이커인 두 기업은 중국의 합작 법인을 세우거나 협력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유한 킴벌리가 지난달 11일 중국 진동닷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 크로스보더 시장에 본격 발을 내디딘 이후 중국 시장 공략에 더 바짝 고비를 당기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차이나가 화장품 ODM 경쟁력을 인정받아 828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GC 녹십자의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가 중국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GC 녹십자는 파트너사인 캠프리지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헌터라제의 품목 허가를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서바이벌 특집. 중국 비자, 당신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중국에 살거나 중국을 여행차 방문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을 방문하신 분이 문의가 와서 체류 기간이 초과되어 곤란을 겪으셨던 걸 해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음은 그 사례입니다. A씨는 유효 기간이 1년인 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하였으나 6개월을 있었는데 불법 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B씨는 중국인과 결혼을 하여 장기 비자를 받았으나 역시 불법 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실수를 하였을까요? 중국의 비자는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여행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이고 복수 입국이 가능할지라도 체류기간이 30일일 경우 기간 연장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유학, 취업, 결혼과 같이 장기간 거류가 가능한 장기비자의 경우 반드시 입국한 후 30일 내에 거류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지 않으면 불법 체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는 유효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한 경우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B는 별도로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국 비자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카테고리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2. 입국 가능 횟수. 해당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합니다. 01은 1회, 02는 더블 비자로 2회, M은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3. 유효기간은 명시된 날짜까지 유효하며 이 날짜까지 중국을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4. 체류기간은 입국한 날짜부터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30일, 60일, 90일 등입니다. 5. 발급일은 비자의 발급일입니다. 6. 발급지, 비자를 발급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중국 비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모쪼록 잘 숙지하셔서 불법 체류자로 처벌을 받는 일은 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름 특집으로 막바지에 다다른 더위를 피하는 색다른 방법, 바로 호캉스입니다. 무더위에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차는 막히죠. 숙소며 식당이며 바가지 요금에 챙겨갈 짐도 많죠. 애들이라도 어리면 보채죠. 그래서 가성비 좋은 호텔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편안한 휴식과 쾌적한 시설, 말 그대로 휴가다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힐링 핫플레이스를 만나보시죠. 첸다오호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 호텔의 수영장은 넓은 면적과 호수와 맞닿아 있는 풍경이 일품입니다. 여름철 호텔 수영장을 찾아다니는 관광객들에게는 필수로 들러야 할 곳 중에 하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로부터 1000개의 섬, 1000개의 즐거움을 준다는 첸다오호를 함께 즐겨보시죠. 항저우 시중시 리조트 호텔. 이 호텔 수영장은 현지 SNS를 통해 인증샷이 퍼지면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특히 이곳의 투명배는 관광객들의 필수 포토 스팟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후저우 후이신 꾸러셔 리조트.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우거진 나무를 바라보며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무더위를 피해 산속에서 맑은 바람과 숲을 냄새를 만끽할 수 있으며 수영장에서 내려다보는 자연의 절경은 힐링으로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리난 이산 지우셔웨이 호텔. 아담한 규모의 호텔로서 수영장은 객실동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영장 옆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미끄럼틀과 모래사장과 야외 바비큐장이 있어 가족 단위로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곳입니다. 항저우 푸티구 리조트 호텔. 이 호텔 수영장은 대나무숲 사이에 있어서 해질녘 대나무 사이를 통과하는 노을빛은 수영장에도 반사돼
아름다운 순간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공기 좋은 산속에서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리조트 산책로를 거니는 것도 좋겠죠. 닝보 파크 하얏트 호텔. 호수와 푸른 산이 어우러진 절경이 아름다운 수영장, 특히 동첸호와 맞닿아 있어 그림 속에서 헤엄을 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해질녘 동첸호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죠. 블라썸 힐 호텔 앤 리조트. 시시 습지공원에 위치한 리조트 스타일의 호텔입니다. 객실은 복층 구조이며 아담한 야외 수영장은 물론 찻집, 호수, 보트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차와 자연을 즐기는 데 최적의 휴양지입니다. 이것으로 상하이 코리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